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남자의 슬픔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요. 정말 슬픔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슬플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래서 남자의 슬픔하고 애로 이렇게 강의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제주도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죠? 예, 수고한 여러분 오늘 잠깐 앉아서 에어컨 바람을 제주도 이 앞바다의 바람으로 싹 전환시켜 보시면서 한번 심호흡 한번 딱 해보시겠어요? 느껴지세요? 우리는 다 미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은 선물이고 당신이 축복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말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강의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늘이라는 하루가 내 인생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하루였다. 하루가 86,400초인데 여러분 그 86,400초라는 시간을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선물 상자를 풀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나머지 선물 상자를 또 풀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HRD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동료들을 여러분들의 좋은 파트너로, 또 그들이 인생에 발견해야 될 좋은 선물 상자들을 같이 열어가는 파트너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축복이더라고요.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 강의 전체적인 부분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축복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화난 미소로, 화가 난이 아니라 화난 미소로 다시 한번 뒷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축복입니다. 네. 미소들이 이래서 회사 생활 하실 수 있게 했어요. 좀 이 영상을 좀 한번 보면서 우리의 미소를 한번 교정해 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으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가만 안도 한번 웃으면서 해볼까요? 시작. 좀 짜증스러운 일도 이렇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많은 변화들을 겪은 것이 실은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한국 사회만큼 많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왜 요즘에 개인의 슬픔, 개인의 감정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한국 사회는 그동안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가 중요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면 매국노처럼 취급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IMF와 함께 자기가 소속된 집단, 그 집단이 중요시 여기고 그 집단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는데 IMF가 지나가면서 내가 소속됐던 집단도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개인과 가정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대기업에서 물어봤습니다. 임원까지 갈 사람 손을 안 들어요. 이유가 뭐냐? 임원 그거 왜 하냐? 차라리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
훨씬 낫다고 해서 대기업을 포기하고 여유 있는 구급 공무원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요즘 대기업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사한 그날부터 은퇴 달력 넘어갑니다. 은퇴 후 꿈꾸는 삶 10명 중 4명 세계 일주인데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전국 일주도 쉽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남자는 고달픕니다. 왜? 잘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요, 아내와 자식들에게 박수 받는 인생 되고 싶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고 부모님 자랑거리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월급 받아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욕 나옵니다. 월급은 올려주면 옛날에는 6개월까지 즐거웠는데 요즘은 3주면 끝난대요. 왜? 곧바로 마이너스 상태로 돌입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깡통입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한 중년 남자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화가 나는 거죠. 마치 길가에 차인 놓여진 깡통을 발로 차듯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남자의 인생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채이고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채이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동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바로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안하고 부담스럽습니다. 해야 할 것들,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드라마 해피엔딩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기 좀 나옵니다. 다발성 골수증이라고 있다. 내가 그 다발성 골수증 걸린데 최악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다. 야, 어떻게 생각해? 누가 다발성 골수증을 보고 이게 누가 걸렸는데 6개월 시험을 하고 병에 걸렸지만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면 수술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자신을 위한 선택할 것이 없는 막다른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중년들. 얼마 전에도 제가 기업에서 강의를 하면서 50대 중반을 만났는데 회사에서는 퇴직하라고 그랬는데 본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얘기 좀 넘어갑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집에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너무 대화한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야, 너 학교 생활 어떠냐? 그랬더니 아들놈이 그러더래요. 조 차장은 회사 생활 어떠세요? 그래서 묻지 않기로 했대요. 너 고3인데 진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애가 딱 보더니 그러더래요. 아빠, 참이슬로 바뀐 지 꽤 됐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너 시험 가까운데, 중간고사 가까운데 너 100점 못 받으면 너 이 집에서 나가. 너 우리 가족 아니야. 시험 보고 났는데 아들을 만났어요. 딱 집에서 마주쳤는데 이 녀석이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 왜 인사 안 해? 그랬더니 그 녀석을 드려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버지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권위를 갖는 것, 이제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들이 IMF 때 직장에서 밀려난 아버지들이 실제로 이혼을 당했던 경우가 거의 50% 정도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밀려나는 것이 가장의 자리로서 밀려나간다는 것이죠. 결국 관계 중심의 사회에서 기능 중심의 가정 구조로 바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비보좌해전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회사는 어때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군대보다 더 엄격한 곳이 회사더라고요. 늘 우리는 인생의 방향 속에서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6거리를 지나갑니다. 조금 지나가다 4거리를 지나갑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2갈래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이 선택의 길목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나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보니까
인생의 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면 직진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교통에 방해하지 않고 직진할 수 있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 내 책임. 그래서 남자의 선택은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왜 남자들의 인생이 버겁고 힘든가? 왜 우리가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아버지가 그런 짐을 짊어지고도 직장 생활을 참아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하나가 아니라 나보다 더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의 인생은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헛갈리는 우리의 인생, 참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방향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런 신호등이 있죠. 표지판이 있죠. 욕 나옵니다. 어느 놈이 만들어놨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열받습니다. 그만큼 남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길도 방법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베이비 부모들을 향하여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길이 없는 세대. 그래서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세대. 누군가 한 사람, 두 사람 걸어갔던 그 길이 조금씩 넓어져서 나중에 길이 되어야만 되는 세대. 아무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세대가 바로 마흔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PDA 폰을 저는 오랫동안 써봤는데 속도가 떨어지면 하는 일이 있어요. 리셋하는 거예요. 요즘은 참 성능이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에는 리셋 버튼이 없다. 뭔가 다시 내 인생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셋을 하고 싶은데 리셋 버튼이 내 인생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뭔가를 출발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생을 리셋할 수는 없지만 인생을 리커버리 할 수는 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시켜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이번 오늘 모임의 중요한 질문이죠. 미래를 위하여 갖춰야 될 세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린 지식이 필요합니다. 배우면 됩니다. 두 번째, 노하우입니다. 경험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attitude.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인생의 적응 능력이죠.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인생은 풀어갈 수 있는 해법들이 보인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날씨는 못 바꿔도 인생의 날씨는 바꿔 살아요. 30대 때 제가 생각했던 제 나름대로 삶을 이해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우산 쓰고 있으면 비가 와도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 오는 날도 맑은 날을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요. 30대 때 제 업무 노트 첫 페이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앞뒤가 막히면 위로 구멍을 뚫어라.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자. 결혼으로 바위칠 일이 그것 하나밖에 없다면 해보자. 왜? 다른 사람이 다 던져서 실패했다면 마지막 나는 성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0.001%의 불가능이 99.9%의 그 가능성으로 전환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불가능에서 불자만 떼면 뭐만 남아요? 가능이 남는 거거든요. 상처와 슬픔만 안고 살아갈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너무 아픈 거죠. 이런 인생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읽는 분도 계시겠죠? 또 Now here.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슬픔을 이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혼기념일에 제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만들어준 축하 카드입니다. 사랑의 눈먼 두 사람.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써준 카드가 부부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써준 카드고 복장은 집에 한밤중이라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에게 작년 결혼기념일날 제가 만들어줬던 동영상입니다.
우리 집엔 애들이 셋밖에 없고 둘은 쌍둥이입니다. 이란서. 저희 아이들의 쭉 성장 과정을 같이 담아서 저희가 23년 됐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다 담았는데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얼마 전에는 여름이 되면서 우리가 이 가벼운 신발 5컬레를 제가 인터넷 주문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색색깔의 신발을 한 번씩 신어보자 했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요. 제 생일날 제 사무실에 우리 아이들이 해놓은 생일 축하 데코레이션입니다. 생일 케이크에는 이렇게 보면 편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남자의 슬픔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근데 이 슬픔을 이기는 힘 하나가 뭐냐?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 사랑할 사람이 있고 나에게 사랑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이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의 사랑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 애를 애로 바꾸며 살고 싶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두를 살만나게 하는 인생 공감을 시작하자. 여러분, HRD 전문가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을 살리는 것은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어요. 자기를 설득하지 못하는 HRD 전문가가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누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을 찾으세요. 저는 어떤 일들마다 딱 하나 생각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일들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될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중요한 건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나를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가치를 내 마음속에 찾는 일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생 공감을 어떻게 할 건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머니 버전으로. 자, 시작. 아이, 손도 치잖아. 손바닥도 이렇게 치잖아요. 자, 시작. 맞아.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자,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일하시면서요, 며칠 밤새우고 여러분 부장님, 차장님이 야, 맞아, 이거야. 이 말 한마디면 또 밤샐 수 있잖아요? 그러긴 싫어요. 그건 너무 슬퍼. 근데 그래 놓고 난 뒤에 조용히 불러갖고 어떻게 하냐. 하룻밤만 더 새줘야 돼. 해볼게요. 맞아. 너밖에 없어. 실은 이 말 한마디를요, 집에서도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듣고 싶어서 우리는 이 목마름이 있어요. 절대 공감과 인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 옆 사람 어깨에 또닥이면서 다 괜찮아. 자,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자기 자신을 한번 또닥이면서 해봅니다. 다 괜찮아.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내가 나를 위로해야죠. 인생 놓고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다 불쌍하더라고요. 불쌍 안 한 사람 없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세요. 전망이 밝죠? 덮었던 거 싹 깎아버렸어요. 왜? 덮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대머리가 아니라는 걸 자꾸 이렇게 감추고 싶었던 거야. 근데 오늘도 오기 전에 불락을 먹었거든요.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싹 닦아도 돼요. 나를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제 단점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다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좀 격려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냐? 내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언어더라고요. 또 하나,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해서 다 당신 덕분이지. 실은 여러분 부모님 덕분에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좋은 멘토들, 또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누군가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결혼이라는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까요? 부모가 왜 자녀를 사랑할까요? 가장 소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에게도 결혼하기 전에 그 많은 혼수 비용과 많은 결혼 비용을 한 번에 결산하는 딱 간단한 말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 당신 덕분이지. 다 누구 덕분이지? 부모님 덕분이지. 그러면 결산 끝. 괜히 벌어다 준 돈 계산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저는 이 세 마디 우리 스스로에게 거울을 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 밝게 웃으면서 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맞아. 다 괜찮아. 다 네 덕분이야. 또 누구 덕분이야. 오늘 고마운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뽀로로 안경효과라는 말 아세요? 뽀로로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나도 노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 뽀로로가요. 안경이 없으면 맹하다는 거예요. 이 뽀로로에게 뭐만 씌워주면 안경 하나 때문에 이렇게 괜찮아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안경 오늘 찾으셨습니까? 슬픔이라는 이 인생을 이 뽀로로 안경처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관점을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애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숲일까? 거기에서 이 즐거움의 소리가 나온다면 그 즐거움의 소리를 찾고 다음번 이 HR1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락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